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위원장을 맡은 윤 대통령은 AI 전문가 등 민관이 원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위를 직접 챙기며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AI가 핵심 게임 체인저라며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AI 산업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데 정보화 혁명을 이룬 우리나라의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 도약이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고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 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이 열린 장소가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바둑대국을 펼쳤던 곳이라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은 세계 6위. 지난해 13위에 불과했던 프랑스가 정부 적극 지원에 힘입어 한국을 제치고 5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정부도 AI 대전환에 속도를 냈습니다. 지난 4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합니다.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어 주요 국가들과 함께 안전과 혁신, 포용을 포함한 글로벌 AI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7월 말 국무회의에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이 의결됐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국가 AI위원회 첫 회의 결과 민간에서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AI 분야에 6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전반 AI 대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AI 도입률을 95%까지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오는 11월엔 딥페이크 등 AI 위험에 대응하고 안전과 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이와 함께 AI 산업 육성과 규제의 기본 토대가 되는 AI 기본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올해 기준 약 261만 명으로 총 인구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우수인재 유치 문화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를 신설, 우수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 체류 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 인력의 배우자로서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해 경제계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또 인구 감소에 맞닥뜨린 지자체가 지역 발전 전략에 맞게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도 발표됐습니다. 당초 대학에 진학해야 취업비자가 발급됐던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장기 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는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 조기 적응을 지원합니다. 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업종, 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 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외국 인력 도입 시스템 구축과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 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드러난 불법 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행위의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인 수가. 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 수술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 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안에 70%까지 인상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반면 일반 병상은 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5%에서 1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5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를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인력 구조도 개선해야 합니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40%로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병원이 병상 감축과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입은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직,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과 함께 중증 환자 분류 체계도 손볼 예정입니다. 기존의 중증에서 제외된 질병도 고난도 수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국내 최대 식용 게시장인 성남시 모란시장. 개고기 거리는 온데간데 없고 흑염소 특화거리로 새롭게 단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2월부터 게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게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게식용 업계가 전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게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개고기 종식법 시행령을 공표한 데 이어 오늘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이행 촉진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마리당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조기 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 원을 주고 반대로 늦게 폐업하는 농장주에겐 최소 22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할 경우 시설물 철거는 지자체가 대행하고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산정해 지원합니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당에는 점포 철거비로 최대 400만 원을, 재취업 성공수당으로 최대 190만 원을,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완전한 게 식용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분야별로 전폐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의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만트럭버스, 스카니아에서 제작했거나 수입 판매한 차량 91만여 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됩니다. 현대 그랜저 등 5개 차종 62만여 대와 기아 모하비 8만 9천여 대, 스포티지 3천여 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고요.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20만여 대는 엔진 내 부품 내구성 부족이, 만트럭 TGS 덤프트럭 등 1,800여 대는 크랭크 샤프트 관련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또 스카니아 카고트럭 1,200여 대는 핸들 떨림이 발견됐는데요.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 센터 누리집에서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